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3% 넘게 빠졌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뭐 유독 삼성전자만 많이 빠진 것은 아니고요. 코스피도 오늘 2.3%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자체 문제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오늘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됐죠. 아무래도 워낙에 큰 이슈다 보니까 삼성전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고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갑툭튀 악재는 아니죠. 이미 오랫동안 재판이 진행되어 왔었고, 검찰이 9년이나 구형을 하면서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변호를 잘한다고 해도 검찰이 9년이나 구형을 때렸기 때문에 사실 실형의 가능성도 그렇게 낮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 판결이 있었는데, 확실히 판결이 있고 나서 낙폭이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폭락 수준은 또 아니었거든요. 이미 판결이 나기 전부터 뭐 2%대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악재는 아니고, 이미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뭐 시장의 패닉 상태에는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생각이 됐으면 3% 하락으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판결이 있기 전에도 이미 2%대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삼성전자 차원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 완벽하게 대비를 했을 거고요. 악재는 맞지만 기업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글로벌 기업입니다. 총수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뭐 기업이 휘청일 정도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위기 대응 능력도 기업 가치의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믿고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증시 거품론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뭐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홀딩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하락에 대비해서 현금화 시키는 전략은요, 소나기는 피해가자는 마인드죠. 하락장이 뻔히 보이는데 굳이 홀딩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눈 뜨고 내 평가 금액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다. 일단은 내 자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금화 시키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전략이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경우에는 하락에 대한 확신 정도에 따라서 현금화는 적절히 비중을 조절을 해야겠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99%는 하락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뭐 전액 현금화를 시키든 90% 이상 현금화 시키든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키는 게 좋겠죠. 반면에 하락을 할 것 같긴 한데 확신은 없고 주변에서는 자꾸 겁을 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뭐 이 정도 느낌이라면 적정한 선에서 현금화 시키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주가 예측에 자신이 있고 재빠른 대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절한 전략입니다. 예상이 적중하면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의외의 상승장이 나오면 현금화 시킨 만큼 수익은 포기해야 되겠죠. 만약에 1억을 현금화 시켰는데 다음날 5% 상승하면 500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반대로 내 예상대로 정말 5% 하락장이 왔다면 500만 원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쾌감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현금화 전략을 뭐 제 취향에는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처럼 홀딩하면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타입이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주가 예측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주가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홀딩하면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죠.
제가 원래 유명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요. 오늘 주제와도 잘 맞고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 말이 있어서 몇 가지 인용을 해봤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말씀을 했고요. 위대한 기업을 샀다면 영원히 매도 기회는 없다. 필립 피셔의 말입니다. 사실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죠. 영원히 매도를 안 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로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나는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는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죠. 풍향계처럼 시장에 휘둘려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가의 예측을 함부로 믿지 마라. 다 워런 버핏이 한 말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이나 뭐 주가의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매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금화를 시키지 않고요. 시장을 예측할 시간에 차라리 기업 분석을 하면서 꾸준히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 주식 투자에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기업에 몰빵하는 것과 모르는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위험할까요? 저는 모르는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업에 몰빵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폭락장은 오히려 줍줍 찬스로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뭐 폭락장이 온다 안 온다 말들이 많은데 폭락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은 기업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폭락장이 두려울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남들은 다 현금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할 때 본인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폭락장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또는 몰빵은 무조건 위험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주가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장기 보유의 힘을 믿는다면 소수 기업에 풀베팅하는 집중 투자도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현금화를 시키든 손절을 하든 계속 홀딩을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하든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정답은 없는 것이고요. 각자의 주관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남을 깎아내릴 필요 전혀 없는 것이고요. 본인 돈 가지고 본인이 투자하겠다는데 뭐 오지랖 떨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자, 결론은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요. 본인 소신껏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투자해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후회가 가장 없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과감하게 소신껏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